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8일 오후 1시입니다. 비상한 상황을 설명할 때는 비상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야 라고 해야지, 허가를 받지 않고 쇠붙이를 든 사람이 문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경찰이 출동하겠습니까? 불이 났으면 불이야 라고 해야지, 화염과 연기가 서서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늦지 않습니까? 비상한 상황을 설명할 때는 비상한 언어, 과격한 자에 대해서는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그게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후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치광이 윤석열이 계엄령 해제에 지체하면은 우리 군이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다. 미치광이 윤석열이 계엄령 해제에 지체하면은 우리 군이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다. 계엄 사태에 대한 가장 과격하고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정보했느냐에 대하여 복잡하게 설명할수록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미쳤습니다. 고상하게 설명하면 정신상태 운운 이렇게 되는데, 미쳤다는 말 이상의 적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민주당의 횡포에 대응할 수단이 많았음에도 적군에 나설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 것이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빈대 잡기 위하여 초가삼관을 태우는 사람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미친 겁니다. 정관이 전산 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오판해가지고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계엄군 300명을 국회보다 먼저 보낸 사람은 이건 비정상이 아니라 미친 겁니다. 이웃집의 부부싸움을 말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계엄령을 펴는 사람은 과격한 것이 아니라 미친 겁니다. 국정원을 비롯하여 최고 수준의 정보 수집 및 분석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대통령이 저질 돈벌이 유튜브를 보다가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비상계엄령을 동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친 것은 유튜브가 중독이란 말보다는 미쳤다고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1963년에 설립된 중앙선관위의 공정한 투개표 관리 덕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미친 대통령이 나서서 선관위가 계엄령으로 다스려야 할 정도로 부정선거의 소굴이 되었다고 만천하에 고발한 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일 겁니다. 이런 미치광이가 국군 통수권자였다는 사실에 전율을 합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민주당에 대한 감정보다는 계엄령으로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는 망상이 더 큰 동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홧김 계엄령인 줄 알았더니 가만보니까 이게 망상 계엄령, 즉 미치광이 짓이었습니다. 이런 미치광이 짓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여 6시간 만에 진압한 1등 공신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공정은 불법의 동조 부역 말라는 메시지를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오늘 밤중으로 수습이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을 장악한 윤석열 잔존 세력은 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서 대표직에서 추방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비호하고 애국자를 핍박함으로써 국힘당은 공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패거리, 내란 비호당, 부정선거 음모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것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위협적 대통령을
제명도 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단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석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으로 오르려 합니다. 미치광이를 끼고 도는 집단도 미치광입니다. 그것도 곱게 미친 것이 아니라 더럽게 미친 겁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국민의 힘을 국민의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으로 가더니 이제는 국민의 적이 되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는 말이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재명 집권을 저지하는 것보다는 무너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보수 정신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8일 오후 2시입니다. 1991년 8월에 소련에서 쿠데타 기도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고르바초프가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은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질서가 무너지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기화로 삼아가지고 수구 세력들이 군대와 당의 요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는 크리미아 반도의 별장에 휴가차가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군이 모스크바에 탱크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때 민주화 세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은 민주화 세력이 그냥 씨가 말라버린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래서 옐친 러시아, 그때는 소련 공화국 체제였습니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앞장서서 탱크 앞에서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탱크 위로 올라가서 반대 연설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모스크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탱크를 둘러싸고 결국 3일 만에 쿠데타 군이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4.19 때의 상황과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고립되었던 고르바초프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쿠데타를 모의했던 사람 중에서 7명이 핵심 멤버였는데 2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쿠데타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겁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국회, 선관위를 공격한다. 이런 엄청난 짓을 벌리려면은 그것이 실패했을 때 뭘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실패하면은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아니,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 극단적 결단을 내리겠다는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장난삼아 한번 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또는 선관위 서버가 좀 부실하니까 그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엄령을 폈다는 이런 참 황당무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어떤 비극적인 또는 희극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뭘 할 때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거기에서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처럼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정신병자적으로 뭘 했다가는 이게 남는 게 없어요. 1991년 8월 소련에서 있었던 쿠데타 기도도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쿠데타 실패로 해가지고 소련 연방제도가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도 끝나버렸어요.
고르바초프도 쿠데타 기도를 당했다는 약한 면이 부각되는 바람에 그 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옐친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이제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이 사람 또한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을 도탄해서 구하지 못하고 나중에 물러날 때 푸틴을 후계자로 세웠는데, 이 푸틴이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집권하면서 이 러시아를 아주 참 후퇴시켜도 이만저만 후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쿠데타가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부르는지, 실패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이 앞으로 어떻게 나쁜 영향을 줄지, 우리 지금 자꾸 국내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국제적 시야로 본다면 정말 답답하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 말은 한국 여권만 가지면 다 프리패스 한다는 이야기죠. 왜냐? 한국 여권이므로. 대한민국은 뭐 마약 국가도 아니고 독재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테러하는 국가도 아니고 총기 휴대를 하는 나라도 아니고 모범 시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의 모범 시민이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랭킹을 가진 나라가 딱 한 세 나라 정도 됩니다.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이 정도입니다. 또는 뭐 북부에 있는 덴마크 정도죠. 그런데 이번 이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떳떳하게 공항에서 그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행주의국으로 지금 찍혀 있을 겁니다. 몇 개 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미친 짓 때문에 우리가 지난 70몇 년 동안 쌓아 올렸던 대한민국이라는 근사한 브랜드에 아주 먹칠을 했는데, 이걸 회복하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먹칠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리지만 그 회복하는 데는 뭐 10년, 2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지금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근데 분열시켜도 어떤 명제가 괜찮으면은 민주화냐 아니면 산업화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분열해가지고 토론하면은 거기서 나름대로 생산적인 교훈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한 짓이 워낙 무도하고 한심하고 정신병에 가까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논의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을 치기 위해서, 민주당을 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허울이고, 진짜는 뭐냐? 계엄군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서버를 반출을 하고 그 서버를 자기가 별건 수사했다는 식으로, 별건 수사하는 방식으로 손을 좀 보고 하면은 지난 4월 총선거는 부정선거였다 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지고 진압이 되고 자신이 없으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아니, 그 말은 싹 빼버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말은 참아 못하고, 일부에서 해킹 위험이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선관위가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서 이번에 계엄을 펴가지고 계엄군을 300명이나 보내고, 그것도 국회보다 먼저 보내고, 그것도 특수부대를 보내고 했다. 그러니까 선관위 서버 점검을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유튜브 중에서 극단적인 부정선거 음모론 유튜브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 드디어 윤석열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했구나. 조금만 있으면은 반출한 자료를 포렌식 해가지고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자료가 곧 공개될 것이니까 조금만 참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미쳐도 한 번 더 미쳐버린 거죠. 아니, 사람이 미쳐도 곱게 미치는 방법이 있고 더럽게 미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더럽게 미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상한 유튜브를 조작을 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있고, 그걸 또 저한테 많이 보내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워낙 오랫동안 비판을 해놓으니까 저를 설득을 하려고 보내줍니다. 그 보내주는 사람 중에서는 지식인도 있고 멀쩡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게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사회 현상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연말 아닙니까? 12월 되면은 사람이 차분해질 때 아닙니까? 지난 1년도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새해를 향한 다짐도 하고 의미 있게 보내야 될 12월에 이런 미친 짓을 해가지고 미친 이야기를 퍼뜨리도록 한 이 윤석열, 그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 하나도 합리성이 없습니다. 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제명도 못하는 이 정당, 탈당하라는 이야기도 못하는 이 정당, 탈당하라는 이야기를 한 한동훈 대표를 쫓아낸 이 정당, 이 정당은 무슨 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패거리, 웰빙 패거리, 또는 부정선거 음모당,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108명 중에 60명이 경상도 지역이니까 경상도 토호당, 그것도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짓을 하는, 그러니까 미친 자를 편들다가 더 미쳐버린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찍었던 또는 당원이 된 사람들의 몫입니다. 국민의힘에 여러분들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딱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이 당선됩니다. 아니, 이대로 가면은 지금 국힘당이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재명 당선되는 길을 열어놓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 생각이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집권을 저지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즉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보수적 가치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편드는 자칭 보수는 다 가짜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를 가르는 치열한 이념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는 게 생깁니다. 감사합니다.